여기 오지 못하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제공했다가 배달을 딱 그만둔 순간 매출 반토막 나겠죠. 그 가게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저기 4인 이하로 제재해놨거든요. 최저 매출했어요. 제가 11년 전에도 기억을 해보면 11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700을 팔았거든요. 그 당시에 그 700을 팔았다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뭐 못 모르고 장사했으니까 못 모르고 장사했지만 그때 장사 잘 된 거였죠. 소바가 6,500원 할 때였으니까 700 팔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. 그때 뭐 눈 돌아갈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. 아무튼 올해는 좀 많이 어렵네요. 어쨌든 간에. 자,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후배가 저한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배달을 해야 되냐, 자기도. 배달을 지금 며칠 동안 그전부터 계속 고민을 오래 했대요. 지금 오프라인에서만 포장하고 그냥 온라인 판매하고 손님 오시는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뭐 국밥집이니까 이제 서비스, 풀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 배달을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. 왜냐면 직원들도 좀 그렇고.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배달을 할까 말까 결심 직전이었는데 배달업에 대한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저한테 한 번 더 물어보려고 전화가 온 겁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통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프라인 매장하고 배달 매장은 조금 점점 구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너도 나도 그전에는 오프라인 식당에서 나도 뭐 이거 뭐 배달 좀 세팅해가지고 한 달 얼마 지출하면 되겠네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저도 그렇게 했고 그게 어떻게 남았어요 조금씩.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 식당이 어설프게 배달업을 하잖아요. 그럼 매출이 어느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서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. 이제 왜냐면 배달 비용 워낙 비싸졌고 세팅 비용도 많이 들고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 안에서 작업하는 게 아주 수월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조금 컴퓨터를 만질 줄 아는 나이대가 있어도 컴퓨터가 좀 익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 저희는 지금 쿠팡도 안 해요. 수수료 비싸가지고 쿠팡도 안 하고 배달의 민족 딱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매장에서 서브잉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야, 이게.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은. 그러면 그 인상 쓴 것들이 전화 통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한테 풀게 돼 있거든요.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요, 제 생각입니다만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잖아요. 오프라인 매장에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문을 벌떡벌떡 열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삭바삭 거리고 뭐 전화로 네네네 배달해 드릴게요. 또 가끔 이런 컴플레인 강의 들으면 막 인상 쓰면서 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. 막 이러잖아요. 그 얼마나 그게 밥 먹는 사람이 불안하겠어요. 그게 작은 식당에서 더 하겠죠. 그거를 꼭 조절하셔야 돼요. 배달을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달에 어떤 그런 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. 나 여기 이상 더 이상 배달하지 않겠다. 배달을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. 지금은 물론 그 세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배달업체들은 진짜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굉장한 매출을 내야 됩니다. 그러니 막 기계처럼 막 이렇게 일을 해야겠죠. 배달 업장을 손님들은 잘 안 들어가 봤잖아요. 저도 배달 음식을 가끔 시켜 먹지만 저는 배달 매장의 그 내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이 어떻게 조리된다는 것도 알죠. 근데 대부분 제품들은 많이 쓰세요. 물론 야채 같은 건 다 이렇게 다듬어서 쓰고 하지만 그 소스라든가 이런 거를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기는 오프라인 식당들처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제품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제가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그 식자재에서도 대부분 다 배달 업체에서 그 완성품들을 많이 요구를 해요. 그 현실이기 때문에 음식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. 물론 배달 매장 중에는 와 맛있어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. 미슐랭의 음식을 배달해 주겠다. 물론 이슈가 되죠. 그만큼 배달 시장이 커졌고 배달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표현이지만 이런 걸 보고 배달업이 뛰어들거나 내 매장의 음식을 배달로서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점령하겠다.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. 배달 시장은 배달에 전념하시는 분한테 그냥 주세요.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그냥 배달 시장 걸 빼서 먹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음식을 굳이 찾아와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배달해서라도 먹겠다. 이런 분들한테 제각받고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. 오프라인 식당은. 배달 식당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오프라인 식당은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해주라는 얘기예요. 배달하는 애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. 결국에는 이런 식당들이 많잖아요.
배달 매출이 한 10%였는데 배달에 집중해가지고 막 배달의 민족과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깃발 꼽는 거야? 이렇게 잡아야 돼? 해가지고 막 배달에 어떤 특화된 그런 막 매장에 반이 막 용기로 막 차 있어가지고 매장 가보면 반이 막 그냥 그 포장 용기로 차 있는 집들 있잖아요.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집들 가면 막 손님이 앉아있는데 막 배달을 막 계속 배달 매출이 50%가 된 거야. 60%가 막 된 거야. 거기서 배달을 딱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만약에 그냥 여기 오지 못하는 손님들한테 음식을 제공했다가 배달을 딱 그만둔 순간 매출 반토막 나겠죠. 그 가게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말란 얘기예요. 위험하죠, 굉장히. 그래서 아까 저 전화통화 후배도 안 하겠다는 걸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거는 해보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. 또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길 수 있고 해보는 건 좋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우리 매장을 해치지 않고 선에서 해보라는 얘기죠. 우리 매장의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서비스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달을 하란 말씀입니다. 자, 오늘의 민국의 먹장맛을 이걸 마치겠습니다.